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 하지만 그 세부 규정 속에 숨겨진 허점 때문에 정작 가장 힘든 상황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가구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단, 재산은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가 80만 원을 초과할 때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1인 가구 기준 12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을 초과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에서 3인실 입원비 등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일수록 의료비 부담이 생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를 합산할 때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는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행정 편의를 위한 합리적인 규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한이 있습니다. 신청하고 싶은 질환의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년이 경과한 경우는 해당 질환의 최종 진료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즉, 최초 진료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최종 진료일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진료에서 본인 부담금이 매우 적습니다. 많은 경우 한 번의 진료비가 1만 원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차상위 대상자인 A씨가 2024년 6월 큰 수술로 인해 의료비가 5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A씨는 수술 후 외래를 통해 3개월에 1회씩 외래 진료를 받았고 2025년 6월에 치료가 마무리되었으며 2025년 11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하려고 합니다. 2025년 6월이 마지막 진료였으니 2024년 6월에서 1년을 경과했다고는 해도 최종 진료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25년 11월 현재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A씨의 2025년 6월에 받은 최종 진료는 경과 관찰이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5천 원으로 1만 원 미만인 것입니다. 공단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1만 원 미만 진료비는 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이는 최종 진료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최종 진료일은 2025년 6월 이전인 3월입니다. 접수 과정 중 최종 진료일은 2025년 3월이므로 11월 현재 최종 진료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하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관련 법령에는 단순히 최종 진료일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지 진료비가 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접수 과정상 1만 원 미만의 진료비는 의료비 합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 진료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이 제도가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대상이 바로 이 허점에 가장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의료급여 혜택으로 인해 일반 진료의 본인 부담금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1만 원 미만의 진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계층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정보 접근성도 낮은 계층이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신청을 했는데 탈락했다면 그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신청 단계에서 기한이 지났다며 문턱에서 막혀버리면 제도적인 구제 절차를 밟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첫째, 치료가 완료된 후에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하려는 경우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치료 중에는 당장의 회복에만 집중하게 되고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제도를 알고 있었더라도 서류 준비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미루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셋째,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의료비가 더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기다리다가 정작 마지막 진료들이 모두 1만 원 미만이어서 자동으로 최종 진료일이 과거로 고정되어 버린 경우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1만 원 미만의 의료비는 합산해서 제외한다는 내부 규정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법령에는 단순히 최종 진료일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지 진료비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1만 원 미만의 진료가 최종 진료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 등 제도적 구제 절차를 밟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도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오히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이 제도에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사람의 현실에 맞춰져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위한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변화를 만듭니다.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